네,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정의당 정진호 의원입니다. 어제 국방부와 안전행정부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첫 번째 날 기관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에 대한 보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가족대책위에서 나오셔서 기관 보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여러분들에게 발표하셨고, 오늘은 어제 그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가족대책위의 대변인 유경근 대변인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 맡고 있는 유경근입니다. 이미 오전에 메일로 관련 자료들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좀 내용이 길어서 전체 내용을 다 읽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 교과과정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제 진행된 첫째 날 기관 보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및 관련돼서 몇 가지 드릴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진행된 그 질의와 답변 내용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그 보고기관의 답변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특위위원들의 그 질문과 관련된 문제, 기타 문제들로 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그 해군과 해경 사이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협조가 많이 부족했다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리프트백하고 리프트백의 설치 이유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이걸 또 저희가 좀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그 현장에 첫날부터 계속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현장 바다 위를 말하는 겁니다. 첫날부터 계속 나가 있었던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또 그렇게 나가 있던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희들이 설명드린 내용하고 어제 기관 보고에서 나온 내용이 완전히 배치가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희 가족들 입장에서는 우롱당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리프트백 설치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기관 답변 태도인데, 많은 분들 이렇게 동일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주로 이 국방부와 안전행정부 장관님들께서 답변하시는 태도, 또 이 기관 보고에 임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좀 많은 문제점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가장 그 중심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이 수습을 진행을 해야 될 안전행정부 장관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다른 부처나 기관에 떠넘기는 모습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땅히 알고 있어야 될 상식적인 문제까지 무슨 기술적인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자신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문제다. 그 다음에 김관희 국방부 장관이 오전에만 한 3시간 정도 임하고 이주임식을 이유로 자리를 뜨는 문제. 과연 이 국정조사, 특히 이 세월 참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그런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정조사 특위의 어떤 질의 태도 등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적을 한 것은 이 기관보고 장소에 대한 문제인데, 잘 아시겠지만 어제 저녁 먹고 속개된 그 기관보고에서 오늘 그리고 내일 진행될 해수부 해경을 중심으로 한 기관보고의 장소 문제를 놓고 많은 마찰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약 3시간 정도 정해가 된 이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이미 이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또 여당 측의 의원분들까지도 이 기관 보고를, 해수부와 해경에 대한 기관 보고를 진도에서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셨고, 이미 준비 작업도 들어가서 장소도 마련을 해놓고
또 중계를 위한 또 취재를 위한 이런 거에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결국 이제 여당 측의 조은직 간사께서 끝까지 반대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게 저희 가족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희들이 그 진도에 이런 상황을 전달을 했고 진도에 계신 시청자 가족분들께서 이 상황 설명을 듣고 보신 끝에 결국 이 국정조사를 무산시킬 수는 없다. 파행으로 치닫게 할 수는 없다. 라는 뜻을 모으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눈물을 머금고 양보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해수장관께서 이곳에 올라오셔서 현재 기관 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이러한 결정이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사가 달릴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해수부 장관이나 해경청장이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과연 구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 거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구조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계시는 것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이렇게 원했던 것인데 결국 이 시청자 가족들의 마음을 단 한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세운 그런 기준에만 맞추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유감인 것이고 더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국정조사를 파행시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큰 대의를 받아들일 시청자 가족들의 입장을 어제 밤 11시경에 속기가 될 때 간단하게나마 기자분들과 또 그 자리에 계신 특위위원들에게 짧게라도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위원장께 한 30초도 좋고 1분도 좋고 마이크가 없어도 좋고 단상이 안 나가도 좋고 단 1분만 그 뜻을 전하는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완전히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 정도 가족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양보했다고 그러면 아무리 무슨 절차가 있고 또 중요한 게 있는지 모르지만 단 1분의 시간 허락하지 않는 이런 경직된 모습 대단히 실망스럽다. 그래서 신재철 위원장께 대단히 유감이다 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생방송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론 이 지상파를 중심으로 한 이 방송사에서 이 기관 보고를 생중계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방송사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것을 국회의장, 특위위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죠. 문제는 그것을 저희들은 충분히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청을 했다고 그러면 적어도 거기 정당성이 있고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받아들이셔서 성사 여부와는 별개로 요청을 한다거나 진행을 해보겠다고 답을 드리면 되는데 나오는 대답은 나의 권한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방송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저희가 방송사를 마음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특위 차원에서 그런 방송을 할 수가 없겠느냐라고 요청을 드려달라고 할 뿐이지 마음대로 방송사를 끌고 와서 중계를 하도록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권한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진행을 해서 좀 자분한 좀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이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요청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결과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송사를 중심으로 언론인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고 초기에 약 한 일주일 동안은 저희 그 실종자 가족, 희생자 가족들과 이 언론사들 간에 많은 마찰이 있었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또 그 이유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언론사에서 그동안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셨고 또 현장에서 겪는 그 언론인들의 고충을 저희 가족들도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큰 문제 없이 서로 잘 협조하고 특히 저희 가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면서 아주 진실에 근접하는 그런 보도들을 해주시기 위해서 애쓰신 것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정말 그러한 그 변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보이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럼 바로 이러한 시점에 진실을
진상을 규명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기관보고는 뭐 중대한 적이 없고 청문회는 검토를 하고 있다. 청문회는 해왔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도 역시 아니지 않는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보고냐 청문회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국정조사 진상규명의 대상에 있어서 언론사의 문제도 사실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변화되는 모습을 바로 이러한 시점에 국민들에게 이 진상규명 과정을 낱낱이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도 이 시점에 필요한 언론인들의 또는 언론사에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결정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그 뜻들을 좀 잘 전해주셔서 이런 과정이 모든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국민들이 정말 안전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뜻을 모아왔던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나눠드리는 자료, 이메일을 통해서 드린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각 기관들이 자료 제출이 상당히 지금 부실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국조 자체가 차질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오늘 오전에도 그 문제 갖고 이 기관보고 추궁에 이제 여야 간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조원진 간사께서는 이 정부 기관이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 국정조사는 성역이 없다. 따라서 자료도 성역 없이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하셨고, 특별히 보완이 필요하거나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특위위원들이 비공개로 검토를 하는 방법을 쓰더라도 그런 자료들도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뜻에 분명히 동의를 하고요. 모든 기관들, 정부 부처들, 관련 기관들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요청하는 자료는 가감없이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그래서 진상규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정말 안전한 나라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로 오늘 아침 특위회의를 개하면서 특위위원장께서 어제 가족들이 요청하셨고 특위 내에서 위원들이 요청했던 방송사의 생중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